칼날 주식 주간 증시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니까 조금 희망을 드리고 있죠. 억눌린 힘. 이제 우리 장이 제가 지난주에 3전 4기라고 찍어드렸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한국 증시가 되게 힘이 좋았습니다. 뭐 힘이 좋다는 게 이제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 좀 다른데 좀 치고 갔던 메타버스나 이쪽에서 약간 차익 매물, NFT 차익 매물, 근데 그거를 다른 섹터에서 전방위적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오늘 이제 11월 날짜를 안 고쳤구나. 예, 이게 14일자인데, 예. 커플링이란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커플링이란 게 뭐냐 하면 이제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 힘이 좋게 출발할 수 있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 11월 3주차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본다. 그런 뉘앙스가 될 것 같아요. 자, 과연 그럼 금요일 날 미국은 어떻게 마감했느냐?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뭐 항상 보면 올라 있죠. 미국 증시는 이제 항상 이렇게 상승폭도 중요하고요. 다우가 뭐 0.5% 올랐다, 나스닥이 1% 올랐다도 중요한데 제가 강조 드리는 게 어떻게 올랐느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가 고가로 쭉 마감했죠. 종가 고가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일봉이라 그러잖아요. 캔들이라 그러는데 캔들이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좋게 마감을 한 거죠. 힘이 좋게 마감했다 그리 보는 거고. 그럼 이제 미국은 뭐 맨날 오르니까 예를 들어서 왜 올랐는지 조금 좀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그랬더니 미국이 이렇게 올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마감 정시인데 이제 금요일자 미국장 마감 기사입니다. 이게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뭐 사실 특별한 건 없었다 이런 내용인데 보면 뭐 고용이 조금 비직을 했다. 퇴직자가 좀 급증해서 고용 시장이 약간 혼돈이 있었는데 미국은 일제 마감했다. 상승했다 이 내용이죠. 조금 더 살펴보면 특별한 건 없어요. 지금 보면 특별한 게 없는데 장이 올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습니다. 지난주에 뭐 미국의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또 우리한테 부담을 줬었죠. 하지만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일단 미국은 잘 갔다. 예. 우리도 잘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잘 못 가고 있다. 예. 그리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고 조금 더 내용을 보면 딱 편한 게 없어요. 일단 지금 보면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항상 예의주시하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지금 1.5%대입니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오르면 보통 나스닥이 빠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테크주들의 흐름이 되게 좋아요. 여기 보면 애플도 올랐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르고 유통기업 아마존도 오르고 또 페이스북도 오르고 페이스북 이름이 메타로 바꿨죠. 그래서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가 많이 움직이고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 메타도 이제 올랐고 우리가 구글 알파벳도 올랐고 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대부분 망 또는 빵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대표적인 테크주죠. 기술주들이 계속 힘이 좋다. 근데 여기에 조금 더 우리 많은 투자분들이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한국의 지금 삼성이 하이닉스는 조금 약합니다만은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 어디 갔니? 너무 큰데. 너무 큰데. 그죠? 자, 미국의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D램을 만드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3% 올랐고 뭐 전세계 이재용 부회장까지도 줄을 서야 된다고 하는 네덜란드의 ASML EUV 장비의 최강자 ASML도 다시 2% 상승하면서 어쨌든 미국이 반도체 섹터가 되게 좋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엔비디아도 있었고 AMD도 있었는데 엔비디아 AMD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나 NFT와 좀 관련이 높다 치더라도 마이크론이 올랐다는 것은 반도체 삼성과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희망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보겠고 조금 더 보면 여기 이제 지난주에 미국의 리비안이라는 전기차 회사가 상장을 했죠. 그래서 뭐 리비안 관련주로 대변되는 뭐 동아기업 같은 경우가 폭등하고 물론 동아기업도 사실 정확하게 리비안이다 붙이긴 좀 그렇고 왜냐면 리비안 쪽으로 SDI가 들어가니까 삼성 SDI 그러니까 삼성 SDI와 협력 관계가 높은 배터리 소재 업체들 주가가 좀 튀었었죠. 예. 시장에서 뭐 거전에 이야기했던 저도 몇 번 하는데 야 대원화성 뭐 조그만 애들 세원 이런 종목 보지 마라. 그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터리를 봐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역시나 배터리 쪽이 계속 힘이 좋았던 겁니다. 힘이 좋았던 거고 그리고 이제 12일자 앞으로 뭐가 있었냐 하면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디즈니 플러스가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디즈니 주가는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빠졌죠. 아니 왜냐하면 실적이 안 좋다 했는데
그러니까 내용이 뭐였냐 하니까 여기 있죠. 신규 가입자가 생각보다 못 미쳤다. 예.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시작한 건 맞는데 디즈니 플러스 전체 입장에서 한국에 못 미쳤다. 그래서 미국 증시 마감을 지금 이렇게 상승을 봤더니 야 뭐가 나온 거예요? 지금 플로를 보게 되면 지금 미국 증시 동향부터 쭉 봐드리고 있습니다. 봐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가 특별한 거 없었는데 뭐죠? 반도체 좀 많이 올랐고 빅테크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은 요 1, 2, 3, 4, 5, 6, 7 네. 자, 요 플로로 이 주간 증시를 보여드리는데 미국 한번 보고 오죠. 네, 이참에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왔어요. 미국 증시입니다. 뭐 다 맨날 올랐다니까 그냥 주봉 한번 볼까요? 예, 여전히 음봉이었지만 미국 증시가 주봉상 그래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나스닥도 음봉이었지만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미국 3대 지수 다우, S&P, 나스닥은 신고가고 최근에 반도체 종목도 많이 올라갔죠. 반도체 지수 우리가 속스 지수라 그럽니다. 속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 세계 반도체 1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가는 거죠. 이 차트만 이렇게 생긴 거지 신고가입니다. 주식 분할해서 그래요. 엔비디아 신고가고 최근에 메타 쪽으로 반도체 납품막 제공한다고 했던 AMD 같은 경우도 신고가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어떤 약간 뭐죠? 스포일러를 흘린 게 하나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좋은데?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흐름입니다. 어느새 77불까지 왔어요. 일단 요거 중심 잡고 계세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77불입니다. 은거슬쩍 많이 올라왔어요. 하이닉스 보면 답답합니다. 하이닉스 오르지 않아도 쉽게 말해서 대형주가 못 오르서 그런 거지. 반도체 중소형 관련주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좀 처져 있지만 저 마이크론이 올랐고 그럼 전 세계 마이크론은 하이닉스 같이 뭐 하는 회사냐? 반도체 디램 메모리를 만듭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시가총의 가장 큰 반도체 장비 회사가 AMAT라고 대면되는 아우 발음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예요. 이 발음 이놈의 발음. 네. AMAT라고 그럽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얘 뭡니까? 신고가입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장비 보셔야 되겠어 안 보여요. 이게 커플링으로 디커플링이라서 그렇지 커플링으로 가게 되면 반도체 장비 회사가 오른다는 거는 뭐 DDR4에서 DDR5로 어쨌든 장비가 먼저 움직이는데 반도체는 장비가 먼저 움직여. 왜 그렇겠어요? 이게 좀 다른데 반도체는 장비가 먼저 움직여요. 장비 그 다음에 소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반도체 투자할 때는 장비를 선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설비 투자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반도체는 그런 거예요. 설비 투자. 그러니까 공장을 정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비가 먼저 들어가잖아요. 소재는 다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뭐 정설한다는 건 새롭게 공장을 짓고 캐파를 늘리는 거니까 반도체는 장비가 소재보다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장비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회사를 보는 겁니다. AMAT 또는 조금 더 TI라는 회사가 있어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I는 코드 번호가 TXAN입니다. TXN입니다. 이게 바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주가는 약간 허지부지해요. 근데 AMAT는 올라간다. 이거 중심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여전히 다우나 다 신고가인데 반도체 종목이 오르고 있고 여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기업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메모리를 만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올라온다. 요거가 중심 잡고 가야 돼요. 그리고 장비 회사 중에서 AMAT가 신고가다. 요거 중심 잡고 가야 돼요. 요거 오케이? 이거 중심 잡고 가야 돼.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가 뭐 예를 들어서 최고가다 이런 거는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가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ASML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안 나오는구나. 나오네. 예. ASML이 신고가다. 파운드리 반도체 장비의 최강자입니다. 얘도 지금 우상향한다. 그러면 파운드리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요런 논점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보고 다음 주는 일정을 한번 봤더니 다음 주 일정은 이렇게 나와요. 다음 주 일정. 하나 우리가 낯익은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죠? 바로 루시드 모터스예요. 이 뭐지? 전기차 회사죠. 예. 리비아는 약간 픽업 트럭. 루시드는
고급 세단입니다. 루시드 모터스가 실적 발표합니다. 이것도 한번 지켜볼 만하죠. 미국 시간으로 15일이니까 예, 당장 월요일 되죠. 루시드 모터스 실적 발표한다. 이것도 전기차 소재 관련주 입장에서는 볼만합니다. 기타 뭐 월마트나 홈디포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소매 업종들이니까 뭐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엔비디아도 중요하겠죠. 엔비디아. 예, 여러분들이 엔비디아를 투자하고 안 하고는 다음의 문제.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 갈 때는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이런 것도 계속 당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실적 발표 중요한 거는 루시드 모터스 전기차 회사하고 엔비디아입니다. 나머지 시스코 시스템전은 뭐 컴퓨터 쪽이고, 그 다음에 뭐 로스, 뭐 타겟 대부분이 다 뭡니까? 소매 유통 업체들입니다. 소매 유통. 바이두는 아시는 업종이에요. 바이두 전기차. 중국의 알리바바. 그 다음에 AMAT 아까 주가 잘 가고 있었죠.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예상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생각보다 좋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루시드를 보면서 전기차 관련주들을, 배터리 관련주들, 엔비디아를 보면서 여전히 못던 종목들 메타버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터리얼 이런 종목 움직이면 반도체 장비 회사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이거 중심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면 가장 이제 KTV 블룸버그하고 KTV 자료인데 별표가 쳐져 있는 게 바로 당장 월요일 날 중국의 주요 GDP, 중국의 어떻게 보면 핵심 지표가 발표됩니다. 보통 세 가지를 보는데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이게 이제 매월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늘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YOY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어쨌든 약간 다 감소죠. 3.1에서 3.0, 4.4에서 3.8, 7.3, 6.2. 중국이 계속 경제 지표가 부진합니다. 부진하면 시장 어떻게 반응하죠? 예, 경기 둔화우리를 자극합니다. 근데 중국이 어차피 제가 볼 때 3분기에 뭐 6%도 깨졌잖아요. 4.9% 나왔던가 GDP가 샤크가 나왔죠. 난리가 났었는데 뭐 워낙 이제 중국 지표가 안 좋다는 게 시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클까에 대한 의문은 아이고 내려가냐? 그리 많이 생각을 안 합니다. 어쨌든 근데 나쁘게 봤는데 혹시나 좋게 나오면 좋은 거고, 그죠? 나쁘게 봤는데 정말 혹시나 좋게 나오면 좋은 거고 세 개 다 나쁘잖아. 3.1에서 3.0, 4.4에서 3.8, 7.3에서 7.0. 요게 프리비어스 이전, 이게 포캐스트 예상치잖아요. 영어 할 때는 약간 사투리를 빼야 되는데 좋습니다. 자, 요런 관점을 보시기 때문에 나쁘게 나오면 아유 뭐 경기도나 우려, 에이 산물. 그다음 나쁘게 나왔다 해서 조금 좋게 나오면 뭐야? 좋은 거죠. 그다음 나쁘게 나와도 뭐 그렇게 심각하게 폭내려 갈까지는 아니야. 지금 우리가 올라오는 힘이 워낙 좀 나름대로 좀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찬물을 끼얹는 정도. 저는 그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미국도 이제 소매 판매하고 산업 생산 발표되는데 미국은 여기 별표 쳐놨죠. 소매 판매 중요합니다. 미국 소비의 70%, 미국 경제 70%가 소판입니다. 근데 전망치는 약간 1% 정도로 MOM 또 뭔 소리야? months.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좀 증가 쪽으로 전망을 하죠. 그죠? 근데 미국이 지금 뭐 아시겠지만 소비가 그리 좋지는 않다고 해요. 나중에 아마 월마트나 홈디포 실적 보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조금 좋게 나오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산업 생산은 약간 이제 매크로 쪽이죠. 생산 쪽이니까. 요것도 개선. 그러니까 미국 지표는 약간 개선으로 전망이 되네요. 그죠? 나머지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뭐 주택 건설, 건축 허가는 선행 지표.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지망, 필라델피아의 경기, 뭐 한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우리나라 물가 엄청 비싸구만. 그다음에 이제 뭐 컨퍼런스 보드 진행 지수, 고용, 이런 건데 가장 지표에서는 뭐 아시겠지만은 월요일날 발표된 중국의 소판 산업 생산 고인자산 투자 그리고 화요일날 발표된 미국의 소매 판매 정도인데 중국은 생각보다 더 나오면 괜찮고 못 나오면 할 수 없고. 자, 그리 보시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엠모 증권사를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KTB 증권사의 리포트를 참조를 했고요. 그러면 엠모 미래에셋 증권에서의 리포트를 하나 더 보게 되면 전망치입니다. 뭐 일정은 비슷하죠. 여러분 이제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눈에 들어옵니다. 아, 뭐 월요일 날 그래. 뭐 중국의 산업 생산 소판 공유에서 투자 있구나. 나머지는 제끼고. 화요일 날 봤더니 미국의 소매 판매. 아까 예상치가 조금 미국은 뭐죠? 플러스 예상. 중국은 뭐죠? 마이너스 예상.
그래. 뭐 이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지켜보고 수요일 날 다 체크. 예, 목요일 날 재체크해요. 뭐볼 것도 없어요.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요새 미국 애들이 일을 안 해가지고 뭐 뉴스 보시니까 아시겠죠. 예, 임금도 많이 올랐고 사람들이 일을 안 해. 그래서 돈을 줘서 돈을 주고도 예, 월마트 같은데 파트타임 쓰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일을 안 해. 예, 그래서 임금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요거 떨어진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용이 좋다고 해석하는데 일을 안 해서 그래. 이미 받아 먹을 거 받아 먹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물건이 있었는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의 월요일 화요일 지표만 보면 돼요. 그죠? 그죠?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일정들 보게 되면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열리죠. 예, 월요일 날. 뭐 여기서 뭐 굳이 싸우겠습니까? 싸울 가능성은 낮죠. 뭐하러 싸워봤자 뭐 피차 뭐 좋겠어요. 그렇다고 뭐 극적인 뭘 합의를 하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거고. 바이든 대통령이 뭐 트럼프 정도는 아니지만은 약간 무색무취한 성격도 좀 있지만은 또 미중 그 무역 분쟁의 그 중심은 뭐 안보 문제, 뭐 모든 뭐 경제 통상 문제 모든 게 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맞춰가는 그림으로 가는 정도로만 보게 되지 뭐 극적인 뭐 그런 건 없을 것 같죠. 어쨌든 근데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악재보다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지난주 정도의 어느 정도 기후 변화 쪽에서는 일정 부분 공조하는 분위기도 좀 있었어요. 뭐 기후 변화라 그러면은 뭐 저탄소, 네, 저탄소, 그럼 저탄소 관련주, 탄소세 관련주 아니면은 이걸 그린 뉴딜로 너무 붙이면 너무 그건 우리나라 말이고요. 우리나라 너무 그런 그린 뉴딜이라고 광범위하게 펼쳐놔서 그렇지. 그럼 헷갈리거든. 갑자기 여러분들이 태양광 풍력 볼 수가 있거든. 그건 아니고 오히려 탄소 쪽, 저탄소 배출 쪽으로. 그걸 이제 조금 더 산업을 생각하면 뭐 전기차 뭐 이렇게 괜찮죠. 아니면 그냥 탄소 배출권 관련 이쪽으로 보시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 위원님들 뭐 바쁘시니까 매번 이렇게 연설을 하시는 거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조금 이빨은 그렇고 입이 좀 세신 분이 윌리엄스 총재님, 에반스 총재님도 조금 입이 세고요. 예. 이런 분들이 조금 이게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목요일은 예 10시 개장입니다. 목요일 날은 개장만 1시간 미뤄지는 거지 마치는 건 똑같아요. 1시간 수년입니다. 그러니까 3시 반에 마치는데 이날은 4시 반에 마치고 시간에는 예, 안 밀리고 6시 되면 그냥 끝납니다. 뭐 머리 복잡하면 모르겠고 그냥 목요일 날은 수능이라서 학생들 시험장에 잘 가라고 우리가 정시가 1시간 늦게 열립니다. 그래서 늦게 열리고 늦게 마감을 하는 겁니다. 1시간. 그것만 생각하면 되고 예, 별거 없어요. 자, 보고 조금 더 볼까요? 그래서 봤더니 아까 좀 봤더니 예. 여기 루시드가 있죠. 월요일 날. 그리고 월마트 홈디포는 사실 중요하긴 한데 이게 이제 미국장에 중요한 거지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그리 크진 않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미국 소매 유통회사 월마트 많이 들어봤죠. 한국에는 월마트가 있다 없다? 없다. 왔다가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타겟도 유통업체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엔비디아 지금 차량용 반도체 1위 회사 메타버스 이쪽으로 보면 돼. GPU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코 시스템즈 이런 정보 있고 여기 보면 알리바바 뭐 이제 볼 필요 없고 중국 기업 맥시스 유통회사 예. 징동닷컴 중국 회사 AMAT 아까 뭐죠? 전 세계 반도체 장비 회사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실적은 이 정도 거를 봤고요. 일정표는 이 정도 봤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 지표 지금 보면 반도체주가 되게 좋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주봉 미국의 중국의 소매 판매가 좀 중요하겠구나. 주초에 정상회담 있거나 요 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장 한번 볼게요. 우리 장은 지금 금요일 장이 되게 이쁘게 마감했어요. 이게 일봉을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코스피. 뭐 여러분은 안 보이시지만은 제 기준으로는 제가 3달 전에 그어둔 다시 요 선 안에 들어왔어요. 이 빨간 선이 3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게 이제 주가가 흐르는 길이라 그러는데 지난번 10월 초에 한번 빠졌다가 지금 지난주에도 잠깐 빠졌다가 다시 붙여놨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보셔도 돼요. 너무 자세히 보면 도대체 이 선 어떻게 겁니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자, 주봉을 한번 보니까 그래서 제가 주봉이 의미 있다고 이야기 드린 거예요. 주봉이 뭐죠? 예. 한 주를 이제 하나의 봉으로 만든 건데 주봉을 봤더니 야 이것 봐라.
이게 우리가 6월 말부터 빠졌잖아요. 그죠? 6월 말에 고점 찍고 그럼 7월 달 죽었다가 8월 달 죽었다가 9월 달 죽었다가 10월 달 확 죽었다가 11월 달 또 죽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2900선에서 벌써 3번 정도 찍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최근에 약간 3주 연속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새 최근에 장이 게임주하고 뭐 메타버스나 NFT 안 하면 재미가 없었던 거야. 자동 가다 말고 가다 말고. 그런데 약간 지난주에 이렇게 당겨놨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다시 한 요 정도만 가면 괜찮지 않겠어요? 3,030 정도만 가면 그림이 바뀌어 버립니다. 다시 2,900 오면 피곤하고요. 근데 다시 확률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3,000 회복해서 3,003, 4,0까지 갈 확률이 높아졌다 봅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다음 주 장을 여러분들한테 좋은 쪽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코스닥을 한번 좀 같이 동일한 패턴으로 한번 보면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엄청 좋아요. 오,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예, 여기 마감했습니다. 61선. 종가가 61선 파란 선인데 언제 만에 마감했느냐? 쭉 봤더니 9월 우리 추석 전후 이후로 거의 뭐 한 2달 만에 61선은 갖다 놨습니다. 일단 오케이 잡고, 근데 이게 일봉으로 보면 잘 안 잡히시니까 주봉으로 봐야 되면, 야, 이거는 코스피랑 다릅니다. 안 보여? 잘 봐요. 이게 코스피 주봉이에요. 왼쪽이. 이게 코스닥 주봉이에요. 뭐 보이죠? 안 보여? 잘 보여요. 코스피 주봉은 이렇게 계속 고점을 낮추고 있었어요. 저항이 많은 거야. 근데 코스닥 주봉은 뭐냐면 고점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장대 연봉이 있는데 이 장대 연봉의 한 무릎 라인이 1000포인트예요. 하필이면 그 위에 마감을 한 거예요. 괜찮죠? 괜찮아요. 좋아. 물론 이제 코스닥이 강했던 건 아시겠지만은 코스닥 지수 강했던 거는 시가총액 2위가 에코프로 BM이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부진했지만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전기차, 2차전지 소재 이런 애들이 확 치고 오고 게임주들 뭐 날라갔잖아. 컴퓨터스, 게임빌, 뭐 펄어비스, 위메이드 이런 애들이 날라가니까 코스닥은 강했던 거야. 근데 걔들이 쉽게 안 죽을 걸. 그럼 계속적으로 볼 때 뭔 소리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강한 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럼 다음 주도 조금 더 그런 장이 진행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시장 모두 주봉으로 봤더니 다음 주에 주봉이 지난주 주봉 금을 너무 이쁘게 만들어 둔 거야. 그럼 다음 주 우리가 7월, 11월 3주차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괜찮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다른 변수를 한번 볼게요. 지금 그러면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미국의 달러가 좀 강해요. 좀 강한 정도가 아니야. 많이 강해. 일봉으로 보면 이게 달러예요. 달러가 강해. 달러가 강하단 말은 우리나라 원화가 약할 거고, 한편으로는 미국 증시가 빠져야 정상인데, 자, 미국이 신고가인데 달러가 강해. 그럼 글로벌 자금이 어디로 몰리는 거지? 미국으로 몰리는 거야. 그러니까 달러가 강한데 미국 증시가 빠지면 달러가 안전자산의 성격을 보이는 거고, 미국 증시가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강하다는 것은 미국이 강하다는 거야. 어디보다 전 세계에서. 근데 그걸 나쁘게 보면 디커플링, 좋게 보면 주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달러 강세를 너무 심각하게 약세로 나쁘게 볼 필요는 아니에요. 달러가 강하면 우리나라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할 거야. 근데 지금 달러가 강한데도 잘 봐봐요. 다시 볼까요? 재밌죠? 지금 달러가 일주일 동안 보니까 일주일 동안 11월 5일부터 일주일 동안 엄청 강해. 요 새들 표현으로 졸라 강하단 말이야. 안 빠져. 근데 이 그림이면은 쉽게 말해서 달러는 이게 6개거든요. 얘들이 강하다는 말은 사실 유로나 엔화가 약하다는 소리예요. 파운드가 약하거나. 그래서 달러가 강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원화가 무조건 1200원 뛰느냐? 그건 아니야. 그래서 환율을 볼 때는 항상 뭘 보냐면 달러 인덱스가 강하다 그럴 땐 첫 번째는 달러 인덱스가 강하네. 습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 차트를 보는 게 아니고, 가르쳐 드릴게. 어떻게? 달러가 강하다 그럴 때는 첫 번째는 뭐를 보냐면 여기서 제일 비중 큰 게 유로화예요. 유로화를 먼저 보는 거야. 유로존 봐, 얘가 빠지잖아. 그 다음에 파운드화를 한번 봐요. 변동성이 큰 파운드화. 그러니까 영국 쪽 통화가 약한 거지 유럽 쪽이 약해서. 위안화는 달러 인덱스는 상관이 없어. 위안화 지금 강세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달러가 강한데 우리나라 통화는 위안화를 따라가니까, 중국 돈은 좀 더 따라가니까 지금 1180원대에서 스테이블한 거야.
별거 아니지만은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11월 접어들어서는 매도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뭐 자료가 좀 있어 보이죠. 예. 지금 여러분들 보는 화면에서 요게 외국인인데 이 색깔이 이 11월 1일이잖아요.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한 2주 동안 보면 그래도 약간 매수 우위예요. 외국인들 주식을 조금 산다니까. 많이 사는 건 아니야. 조금 사. 이거는 금요일장 데이터고. 일단은 조금 사. 징하게 팔았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징하게 팔았어. 뭐 1월달 3조, 2월달 얼마야? 아우 징그런 것들 정말 많이 팔았어. 1월달 3조, 2월달 2조, 3월달 1조 2천, 4월달에 꼴랑 3,500억, 5월달에 무려 8조 5천억, 6월달 7천억 매도, 7월달 5조, 8월달 6조, 9월달에 딸랑 1조, 지난달에 4조, 3조 8천억. 이거는 코스피 기준이에요. 코스닥 쪽은 아니야. 그래서 벌써 30조를 팔았네. 누적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때 지금 11월 달은 제가 아직은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데 파란색인데 약간 사고 있다는 거. 많이 티가 안 나서 그렇지. 근데 외국인들이 사실 지난주에 요새 보면 뭐 말 나온 김에 한번 볼까요? 예. 우리 방송이 또 너무 퀄리티가 없으면 안 되잖아. 도대체 뭐 샀는지 한번 봅시다. 뭐 어렵지 않아요? 좋은 세상인데 다 나온. 11월 달에 뭐 샀는지 봅시다. 사용자 지정을 하고 11월 1일부터 보면 다 보여. 글자 작죠?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외국인들이 코스피만 봅시다. 코스피에서 그래도 많이 사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삼성 HDI를 가장 많이 샀고요. 하이닉스 많이 사고, 카카오 많이 사고, 기아, 크래프톤, 현대차, SKC, 네이버. 여기서 뭔 공통점이 있습니까? 2차전지 그리고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 자동차도 산다는 거예요. 자동차, 현대차, 기아, 크래프톤 게임, 그 다음에 SDI 배터리, SKC 배터리, 네이버, 카카오 뭐야? 플랫폼, 인터넷. 이거 산다는 거예요. 대신 안타깝게도 삼성전 잘 안 사. 어쨌든 그래서 샀다고 해서 요 종목에서 SDI, 하이닉스, 카카오, 기아, 크래프톤, 현대차, SKC, 네이버 중에서 그나마 주가가 많이 오른 거는 SKC하고 크래프톤 정도죠. 그래도 나머지 종목들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진 말라는 거예요. 예, 그 포인트를 좀 잡아드렸고요. 자,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 보면 특징들을 조금 더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북미 출장 반도체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를 좀 보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있어요. 고용은 끝났고요. 자, 이재용 부회장이 일단 13일자 기사입니다. 북미 출장을 한다고 합니다. 5년 만에 미국행으로 인제 가시는군요. 인제 갑니다. 그래서 일단 북미 쪽으로 출장을 간다. 14일 정도에 요 기사가 있고, 여기 보니까 한 군데만 가지 않고 어디 갔어요?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있네요. 캐나다하고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고 하는데 5년 만에 비행기 타십니다. 네, 비행기 타는 건 아니죠. 네, 미국 가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베트남 갔다가 13개월 만에 간다. 네, 그래서 캐나다 먼저 갔다가 아마 캐나다 뭐 북미 쪽이니까 거기서 쭉 내려오면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파운드리 공장 부지를 결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삼성이 사실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뭐였죠? 원래 20조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20조 170억 달러. 텍사스, 네. 텍사스 테일러 오스틴 요 중에서 하나 저울질하고 있다. 근데 어느 정도 결정이 날 수도 있고 어쨌든 간 이것도 시장에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반도체. 최근에 보면 파운드리 반도체라는 게 뭐 사실 보면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파운드리 팹리스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그런 개념. 팹리스는 공장이 없는 거, AD 칩스. 파운드리는 그냥 위탁 생산만 하는 게 파운드리거든요. 반도체 위탁 생산. 근데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 주가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안 죽일 줄 없어도 삼성전자 7만 원대면 저는 갖고 가라 그래요. 지금 뭐하러 손절을 합니까? 손절할 필요 없습니다. 하이닉스는 갖고 있는 물량 갖고 가라 그럽니다. 뭐하러 손절합니까? 그냥 신규 매수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물타기. 주식은 물타기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일 때 사세요. 그게 물타기라 그럽니다. 하지만은 반도체 관련 주들이 조금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틀은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일단 아까 보면 최근에 유니테스트라는 기업들 한번 보시면 이런 회사들 주가 신고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알게 모르게 반도체 관련 주들의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최근에 지난주 실적을 봤더니 심텍 관련주도 실적도 좋았는데 앞으로 좋을 것이야 그러니까 주가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관련주도 조금씩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봤더니 이 기사는 또 DBITN 종목까지 특징주 보겠습니다. 지금 특징주를 조금 봐드리는데 DBITN 8인치 반도체 웨이플이죠. 근데 DBIT도 지금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 달성한다 이 내용이거든요. 옛날에 이제 동부 하이텍인데 동부도 이제 아시겠지만은 DB라고 영어로 바꿨죠. 동부 이미지가 조금 안 좋았잖아요. 아 모르시나? 예. 동부도 동부건설이 좀 고를 썩여가지고 뭐 알짜 다 팔고 그나마 남겨놨잖아요. 자, 이 하나 남겨둔 거예요. DB가 이제 사명을 DB로 바꿨는데 어쨌든 반도체 위탁 생산은 DB 하이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적도 잘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삼재 최근에 하이닉스가 뭐 했습니까? 요 파운드리 반도체 키파운드리 인수하면서 요거 이제 캐파를 늘리죠. 그럼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이닉스의 어떤 키파운드리 인수가 DBIT에는 더 안 좋은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만큼 여전히 8인치 반도체에 대해서 반도체 고갈 해상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8인치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거나 실적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수요가 강하다는 거거든요. 주식에서 가장 실적이 중요한 게 수요가 강하다는 요 단어예요. 이 단어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수요가 강한 게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나 실적이 가장 높이 멀리 갑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많이 화두가 되는 게 바로 이거 전력 반도체인데 전력 반도체 이슈도 DBIT에 계속 추진한다. 예, 그 말은 DBIT라는 기업의 주가가 좀 개별주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보고 계셨던 분들은 DBIT 어디 갔니? 아주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데 원래 느릴 때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일봉을 보면 잘 안 보여. 그래서 뭘 보느냐? 월봉을 한번 봐. 그랬더니 그냥 어떤 그림이 넣고 어떤 느낌이 들죠? 급하게 사면 돼? 안 돼? 안 되지. 첫 봉이 똑같잖아. 삼성제 봉이랑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하다고. 이 첫 봉, 이 세 가지 봉이 작년도 우리나라 장하고 쭉 꺼봤더니 6만 3, 4천 원이야. 6만 3, 4천 원. 그러니까 5만 5천 원 지지에 6만 3, 4천 원. DBI텍이 뭐라고? 5만 5천 원, 5만 3천 원 지지에 6만 3천 원. 그러니까 1,000원, 1년 내내 1,000원 움직여. 1,000원. 53000, 63000. 주봉으로 딱 봤더니 뭐지? 이거 5주 연속 상승이네. 6주 연속. 좋은 거야. 저항은 6만 3천 원 뗐지만 좋은 거야. 힘이 좋네.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그냥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게 이제 보는 방법인데 이런 종목은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라 빠지면 사고 오르면 그냥 갖고 있어. 빠지면 사고 오르면 갖고. 주식이 약간 주봉처럼 이렇게 갈 때는 그냥 사면 돼요. 이런 거는 조정시 산다 그래도 잘못 못 사. 그냥 사. 이렇게 생기면. 근데 일봉처럼 이렇게 생기면 거꾸로 해야 돼. 오르면 기다리고 빠지면 사. DBI텍도 지금 실적이 좋다는 내용이 있었고 아마 여러분 특징 하나만 조금 더 봐드리면 셀트리온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결국 K바이오 역사를 새로 썼다고 해서 지난주에 이제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 이는 피하 주사형입니다. 주사 맞는 건데요. 주중에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 났었고 12일자 그러니까 금요일자로 유럽에서 정식 승인을 해줬습니다. 보면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정식 품목 허가 승인이 나서 이제 실제적으로 셀트리온의 레키나로주가 뭐죠? 판매가 되는 겁니다. 코로나 치료제로. 그죠? 엄청나게 여기 보면 저도 말했어요. 금요일 날은 승인 권고였어요. 승인 권고는 또 뭐지? 아주 위급한 상황에만 사용할 수 있는 약간의 조건부예요. 근데 그걸 하루 만에 승인해 준 거예요. 이게 뭐죠? 그냥 써. 맞아도 돼. 이렇게 된 겁니다. 보통 한두 달 걸린다는데 바로 때려준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참 큰일을 했습니다. 큰일을 했는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과연 이게 셀트리온의 주가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 될까? 자, 이제 금요일날 셀트리온의 주가가 성인 권고 소식에 9%가 떴다가 차익 매물이 밀렸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셀트리온의 3분기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좀 나쁘게 보시는 분들은 셀트리온이 코로나 치료제에 집중하면서 기존 램시마라든지
기존 약을 잘 못 팔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지금 셀트리온은 공매도의 타격, 2세 경영 체제, 어차피 서 회장님 발이 빠졌으니까 2세 경영 체제 어려운 길을 갖고 있고 셀트리온의 어떤 뭐 모회사라 봐야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그 실적이 반토막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재료 자체를 가지고 물론 이제 그런 거거든요. 셀트리온의 이 코로나 치료제는 아시겠지만 이는 주사형입니다. 주사. 주사는 우리가 함부로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격은 화이자나 머코의 치료제보다 반값 정도라고 해요. 뭐 한 40만 원 정도? 예, 40만 원 정도로 하곤 하는데 뭐 투여 시간도 좀 짧고 하는데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하고 주화수 여사인 가장 큰 특징은 편의성이거든요. 약은 우리가 어디서 처방전만 있으면 그냥 물이랑 마시면 되는 거고 주사는 우리가 함부로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워낙 그동안 이제 화이자나 머커에 먹는 치료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셀트리온이 빠져버렸던 건 이쪽은 경구용이 아니라 주사형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약간 큰 그림은 주사형보다는 경구용 치료제를 조금 더 쳐주는 것 같아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레키나로가 요거보다 한 절반 정도 싼 걸로 알아요. 그 뭐 80만 원 정도 한다니까 이건 한 40만 원대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도 이제 의미는 있습니다. 왜? 판매가 되면 실제로 실적으로 잡히니까. 그렇죠? 무조건 또 알약만 먹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아직 여기는 기사가 안 나왔는데 뭐 어떻게 보면 뭐 72% 누가 이게 100%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예. 어쨌든 계속 이제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면 있어요. 약은 한 5일간 먹는데 요거는 한 60분간만 투여하면 되는 거예요. 효과적이긴 합니다. 근데 단점은 이제 전문 인력이 필요해서 장단점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정식 판매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난 하루 전날 있었던 성인 권고보다는 좋습니다. 왜? 뭐죠? 실적으로 잡히니까. 셀트리온 주가 빠진 거 사실 딴 거 아니에요. 실적이 나빠서 또 컸습니다. 이는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이라 실적이 나빠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조금 정리하게 되면 어쨌든 레키나로주의 성인 판매 승인 자체는 아마 제 생각으로 볼 땐 셀트리온의 실적 부진에 따른 주가 약세를 잡아주는 정도지 갑자기 이게 다시 30만 원대로 수직 상승할 기회는 조금 버겁지 않나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내용은 보통 뭐 매수자의 관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보유자의 관점에서 그냥 제 생각을 좀 드려본 거예요. 하방을 어느 정도 다시 높여주는 수준으로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여전히 시장은 전체 한국 시장은 특히나 지금은 11월입니다. 11월, 12월입니다. 2017년도 뭐 한두 해를 빼고 나서 11월, 12월 날 2월에 바이오주가 주도주로 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다음 주 어쨌든 포인트는 억눌린 힘의 분출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커플링으로 갈 수 있는 그 힘을 이어가는 게 좋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40분 정도의 긴 영상이지만은 항상 좋아요 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 오늘 아마 최근 4주의 주간 영상 대비해서 가장 파이팅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